입술을 묻다. 피기맘. 자,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죠. 고교학점제. 뭐 좀 딜레이가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고교학점제가 뭔지는 일단 알고 넘어갑시다. 고교학점제는 상위권한테는 매우 불만인 제도고 중하위권한테는 되게 좋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1등 엄마가 고교학점제를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최상위권은 고교학점제랑 아무 상관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는 여러분 그 학점은행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대학교에 있잖아요. 옛날에는 4년제 대학을 나와야지만 졸업장을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학점을 인정해주는 어디를 가서든 학점을 한 개씩 모아서 기준 학점이 넘으면 학사학위가 나와요.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졸업을 쉽게 해주고 누구나 어떤 고등학교에서 그 공부 스트레스 좀 덜 받으라고 만든 선진국형 제도예요. 그러니까 꼴찌가 표 안 나게 해주는 제도. 자,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원래 한국 사회는 엘리트 교육만 했어요. 여러분이 아마 엘리트 교육의 마지막 세대일 거예요. 여러분은 고등학교 다닐 때 내신이 등수가 나오지 않았나요? 그죠? 그래서 1등, 2등이 싸우고 제일 제가 불행한 게 저희 학교 어렸을 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뭐 제가 보고 눈물 흘렸어. 우리 이쁜 애가 죽잖아요. 눈물을 흘렸어. 근데 거기 걔가 2등이에요. 한국 사회는 웃겨. 2등이 죽어. 꼴찌는 절대 안 죽어요. 인생은 아름다워야. 왜 2등이 이 꼴을 당해야 돼? 그게 뭐냐면 1등, 2등을 구분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민주화 사회는 1등, 2등, 3등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덜 하게 될수록 선진국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엘리트 교육을 민주 시민 교육으로 하겠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민주당이 권력을 잡든 국민의힘이 잡든 주구장창 이건 변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유일하게 진보나 뭐 그 보수가 누가 되든 간에 교육 정책은 안 건드렸어요. 크게는. 그래가지고 학력고사란 저 후진 거. 여러분 학력고사 아니죠? 손들지 마세요. 또 여기도 버쩍 손드시. 자, 저는 학력고사세요. 학력고사는 되게 간단합니다. 교과서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를 딸딸딸 외운 놈이 잘 봐. 그래서 학력고사의 최악의 문제는 암기식 학습이었어. 그래가지고 저건 정말 후진국에서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학력고사랑 제일 비슷하게 하는 게 인도, 뭐 동남아, 중국 이런 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미 선진국이 됐죠. 세계 10위라며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된 거야. 그래서 선진국 제도를 들여온 게 미국의 SAT를 수입해가지고 저걸 KSAT라고 바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근데 수능의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미국식 문제인데 시험 제도는 정시밖에 없어. 여전히 그걸로 줄 세워서 가야 돼. 그러다가 수시 제도를 병행 수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주호 장관이라고 그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저는 한 획을 그었다고 생각해요. 이주호 장관이 수시란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선진국 방식도 도입을 한 겁니다. 그게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됐고 계속 늘어난 거예요. 어떤 대통령도 여기다 태클을 걸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등급으로 서열화를 완화했어요. 그래서 이제 100명인 학교에서는 1등, 2등을 구분할 필요가 없이 1등, 2등, 3등, 4등이 동점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억울한 애가 5등이 된 거죠. 5등부터 11등까지 동점이야. 그러니까 뭐가 완화된 거예요? 그 극한 경쟁이 좀 완화가 된 거죠. 그래서 서열 내에서 개성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1등급끼리는 이제 누가 1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더 개성이 강하냐가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건축학과 갈 거야. 그래서 맨날 텔레비도 건축탐구 집 이런 거 봐. 책도 그런 걸 봐. 아, 그러면 얘가 건축학과를 낼 땐 1등이 되는 거야. 이게 원래 선진국이잖아요. 왜냐하면 일정한 그룹 내가 누구는 뭐에서 1등, 누구는 뭐에서 1등을 가려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성적 1등이 누구냐를 찾는 후진국 사회를 벗어나게 해준 거예요. 학생들은 등수 경쟁보다는 자기 성취 중심이고 약간 선진화가 됐어. 암기 유형학습 위주에서 토론 발표가 도입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저걸 못하게 한 거야, 학종이.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이유에서 수행평가가 왜 후져졌냐 하면 원래 되게 좋은 거였어요. 왜 후져졌냐 하면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해야 되고 꼭 조별로 해야 되고 규칙이 정해져 버린 거야. 뭐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수행평가를 정말 자기들끼리 짜기도 하고 혼자 하기도 하고 시험을 보기도 하고 온갖 유형이 난무를 했어. 그래서 애들이 정말 개성이 발휘된. 요즘은 전국의 모든 수행평가가 똑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할 필요 없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긍정적 가치가 뚝 떨어진 거야.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이제 이거 우리나라 공정성은 승복하냐의 문제야. 승자를 위한 게 아니고요. 패자를 위한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후진국으로 돌아간 거고, 그래서 다시 학력고사 시대가 됐고, 이제 다시 이제 전국 어디를 가나 뭐가 화두야? 누가 점수가 높으냐가 다시 화두가 된 겁니다. 우리 애들은 불행하지만 이 속에서 대학을 가야 돼요. 이거 여기까지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학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만약에 서울대 기계공학과가 12명을 뽑아. 그러면 서울대가 원하는 건 12명이 누군지가 미리 다 정해져서 오는 걸 제일 좋아해요. 자기들이 굳이 1등, 2등을 구분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등수제의 경우는 1등이 수석 합격하는 거고 2등이 차석이고 3등, 12등이 꼴찌로 붙은 거야. 저걸 이제 전문 용어로 문 닫고 들어갔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이 수석한 애예요. 수석. 예를 들면 건국대학을 수석했다. 그러면 잘했으면 고대 꼴찌로 들어갈 수도 있었어. 그러니까 수석한 애들이 손해보고 장사할 확률이 높은 애들이에요. 6시가 됐는데 11시까지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2,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200원에 파는 놈입니다. 건대 수석을 할 바에는 고려대 꼴찌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이제 엄마들이 좀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13등부터 100등까지는 다 동점이야. 탈락. 구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학의 입장과 점수제는 상위권의 등수를 구분하려고 하는 거지, 누가 궁금해? 낙원 중에서 101등과 102등이 누가 더 우수한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이거는 최상위권한테만 맞춰진 거야. 나머지는 다 들러리입니다. 나머지는 싸그리 들러리. 근데 등급제가 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전교생이 100명이라고 치면 1등, 2등, 3등, 4등이 동점이야. 4%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동시에 1등을 하는 거야. 그리고 5등부터 11등까지가 11%까지가 2등급이잖아요. 얘네가 또 동시에 2등급이 된 거야. 동시 2등. 저거의 성적의 순서라든가 누가 더 높으냐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등급만 알려주지 점수를 안 가르쳐줘요. 중학교에서는 뭐만 알려줘요? 엄마는 다 알아, 몇 점인지. 근데 엄마들끼리 이렇게 중학교 엄마들이 대화하는 걸 엿들어보면, 엿들으면 걸리죠, 참. 우연히 들리는 걸 들어보면 몇 점이냐 얘기는 거의 없고요. 우리 애 A 받았어. 왜냐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지. 90점 A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가면은 대충 다 애들이 다 우수해 보여. 다 A야. 그거를 이 등급이 그걸 대신한 겁니다. 그래서 3등급은 23%까지여서 23등까지가 동점이야. 12등과 23등이 동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9등급으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의 학생은 딱 9종류밖에 없어. 성적 순으로는. 굉장히 평화로운 사회죠. 꼴찌도 덜 부끄러워. 9등이잖아. 너 몇 등이니? 아, 저 9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근데 꼴찌 하면 저 235명 중에 235등이에요. 이걸 얘기해야 되니까. 비인격적 사회죠. 그러다가 학점제는 이거를 더 줄이겠다는 거예요. 9등이 있던 거를 5등으로 낮추겠다는 거야. 중학교랑 똑같이 하겠다는 게 학점제인 겁니다. 그럼 누구는 대박인 거야? 꼴찌는 9등도 서러웠는데, 9등도 기뻤는데 5등 된 거야. 5등. 그 제일 손해본 놈이 누구예요? 전교 1등이죠. 자기가 1등임에도 불구하고 9단계 중에 1단계밖에 안 돼서 열받는데 이번에는 5단계 중에 1단계래. 제일 대박난 애가 누구냐면 30등이죠. 졸지에 자기도 1등이 된 거야. 그래서 학점제는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등수 경쟁하지 말고 우리가 물리2를 학점제로 한다 그러면 물리2 시간에
시험 공부 그만하고 실험해보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이런 거 해라. 다 학점제입니다. 학점제 되게 쉽죠? 간단한 겁니다. 학점제가 되면 누가 제일 골치 아프다? 대학이. 뽑으려면 미치는 거죠. 다 A야. 다 A야. 근데 우리는 학점제랑 이제 관계가 없어졌어요. 최상위권은 뭘 제일 선호하겠어요? 등수제를 제일 선호합니다. 전교 1등이 제일 좋아하는 거. 자기가 1등이란 걸 과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1등 엄마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입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그런 때예요. 수능 늘려라고 하는 엄마들 목소리가 제일 컸어. 그리고 여러분도 거기다 표를 여론조사하면 수능 늘려야 된다고 했어. 자기의 수능이 5등급인지 몰랐던 거죠. 그때 몰랐던 것이. 그래서 점수제는 수능과 등급제 내신 학종도 등수제입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참고로 교과전형은 등급제야. 그래서 일반고 1등과 민사고 1등은 동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사고를 가겠다고 작심을 하는 순간 포기해야 되는 게 있는 거야. 아, 교과전형으로는 대학 가는 건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거 고교 선택은 세 종류의 입시 중에 뭔가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학종은 고교 수준을 구분해. 그래서 일단 민사고 1등급과 일반고 1등급이 둘이 맞짱을 뜨면 무조건 누가 되는 거야? 민사고 1등급이 이기는 겁니다. 학교가 뭔지를 알려줘. 근데 요즘 한 게 다 알더라고. 저는 대학이 그래서 아주 용한 재주가 있다고 생각해요. 블라인드인데 알아. 아마 그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 호텔에 놀러 갔는데 커튼을 내렸는데 그게 투명 커튼인지 나만 모르는 거야.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블라인드는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결과를 보면 알아요. 희한하게 서울대, 연대, 고대를 보면 다 학교가 센 학교 애들이 많이 됐어. 그래서 블라인드는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1등급 중에도 등수를 따지는 거야. 네가 민사고 1등급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민사고 1등급이긴 한데 컴퓨터 공학을 가고 싶은 애가 3명이 있어, 동시에. 근데 아무리 민사고여도 서울대 컴퓨터 공학이 1명밖에 뽑을 TO가 없어. 영재고도 뽑아야 되고 다른 애도 뽑아야 되니까. 전국의 학교가 1700개인데 어떻게 다 민사고에서만 뽑아요. 그래서 민사고에서 3명이 냈는데 셋 중에 1명만 뽑아야 돼. 이거를 구분할 때 등급제에서는 동점이 되는데 드디어 학종에선 100점짜리 1등급, 95점짜리 1등급, 92점짜리 1등급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학종에 내는 학생부에는 이 점수가 공개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3명 중에 100점짜리, 95점짜리, 92점짜리 중에 1명을 뽑아야 돼. 붙을 확률이 누가 제일 높아? 100점짜리가.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철없이 비교과로 이걸 뒤집자가 92점 엄마가 수행평가 100개에서 100점을 이겨라 이거예요.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대학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100점 뽑고 싶어. 100점. 근데 이거를 92점 애가 저는 공부해서 95점이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공부를 안 하고 수행을 하고 계신 거죠. 그게 속이 터집니다. 제가 그 꼴을 보고 있으면. 걔는 공부 성적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학종과 교과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종은 같은 학교 내 등수도 보고 그 다음에 학교도 등수를 매겨놓은 거야. 지들 나름대로. 그래서 이게 학교별 등수 매긴 게 서울대가 다르고 연대가 다르고 고대가 다른 겁니다. 서울대하고 건대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서울대 1등 학교는 어딜까요? 영재학교. 뭐 민사고 하나고 휘문고 뭐 우리 동네에서 센 데 낙생고 이런 데가 상위권을 랭크에 들어가 있어. 건대 1등 학교는 어딜까요? 건대는 영재고가 아닙니다. 건대 입학사정관은 영재학교 출신 애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건대가 생각하는 1등 학교는 그냥 분당 중앙고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학교에 오는 학교, 고등학교만 눈에 보이잖아. 그래서 학교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는 기준을 건국대에 적용할 수 없어요. 우리 제일 가까운 단국대는 건대 거와도 또 다르겠죠. 그래서 이게 왜 건국대는 민사고를 이렇게 학대하나요?
그러면 이제 그때 건국대 입학사정관이 매우 당황하는 거죠. 우리는 민사고를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학교도 줄 세우고 같은 학교 내에서 등수로도 줄을 세워서 뽑는 게 학종인 겁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은 뭘 좋아해요? 학종을 좋아하는 거야. 단국대는 학종이 싫어요. 어차피 다 똑같아. 분당과 용인에 사는 애가 제일 많이 와. 근데 자기들이 상대하고 싶은 상위권 애들은 아무도 없어. 뭐 제가 일진일까 아닐까 의심되는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냥 점수로 뽑는 게 제일 속 편해. 볼 게 봐도 다 똑같아요. 학생부. 단국대에 원서 낸 아이들의 학생부는 거의 비슷합니다. 삶이 비슷하게 산 거야.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학원 어떻게 하면 안 갈까 수행을 많이 하려고 연구를 했고, 친구가 하여튼 같은 나이 때 동급 최강이야. 1등은 친구 한 명밖에 없는데 얘는 100명이 있어. 사회생활은 세계 1위야. 시의원 나가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종입니다. 두 개 차이 이해되시죠? 비교과 문제가 아니에요. 100등인 애가 아무리 비교과를 잘해도 10등을 이길 수 없어요. 100등인 애가 이길 수 있는 범위는 99등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겨도 같은 데야. 그러니까 그거 안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매한 애들 일반고 가가지고 그 학교 내에서 등급 딴 다음에 교과 전형으로 끝내는 게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엄마나 애나 딱 눈치 보고, 야, 우리 뭐 어차피 센 데 못 가니 여기서 끝내. 이러면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지는 구조가 된 거고요. 그 다음이 등급제보다 학점제. 중하위권은 이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기가 된 거죠. 드디어 나도 5등 한번 해보나 그랬는데 이제 5등 될 기회가 사라진 거야. 고교학점제 1등은 반대, 70등은 찬성, 70등도 반대해야 돼. 선진국 교육적 가치 선발에는 문제점이 많은 거죠. 대학이 제일 싫어해. 이게 학점제였어요.